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 문제 중에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거든요. 이제 시험날이 가까우고 있고요. 반드시 시험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강력한 그 문제 항목 중에 하나가 서술상의 특징, 그 중에서도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목소리, 뭐 이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서술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술의称위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술된 것 속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는 내가 주체죠. 바깥에 있는 대상이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서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뛰어간다. 객관적인 거거든요. 20년이 흘렀다.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녀는 슬픈 듯 보였다. 이것은 관찰자 시점인데 서술자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녀는 슬펐다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가요? 그녀의 두개골 뚜껑을 열고 심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에 비해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찰자 시점이나 심리라든가 객관적인 정보, 뉴스처럼,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설악산에. 이런 것을 개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개입은 서술자의 주관이 뚜렷하게 노골적으로 들어가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의 시각을 드러냈다, 주제의식을 표출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뚜렷한 개념어들을 머릿속에 장착을 해 놓으시면 아마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 소설 문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강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짤막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시험날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바로 정리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즐기듯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될 일은 되는 대로 되어 갑니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술자의 개입이다.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너무 지나치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서술자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평적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 속에 목소리도 있고 그 속에 논평적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평적 개입은 개입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서술의 층위에 관한 것입니다. 서술의 종류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죠. 자, 먼저 소설 필수 개념 중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것은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규정돼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술자 시각을 드러냈다. 이 말은 서술자가 대상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자전거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자전거는 꼴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면은 시각이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선호도를 드러낸 거, 인물이나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주제의식을 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든가 심리 같은 것은 주제의식을 표출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출했다 이것은 서술자가 주제를 좋다, 인물이나 현실을 좋다, 나쁘다라고 겉으로 딱 드러내서 독자들의 손에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작품에서 어떤 주제의식, 서술자 시각, 목소리, 개입을 왜 묻느냐면은 굉장히 진하게,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죠. 그러니까 크게 소설을 보면은 두 가지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딱 가서 보면은 어떤 소설인지 간에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의 시각을 겉으로 진하게 드러내서 주제의식을 표출한 작품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암시하는 작품, 이 주제의식을 표출, 서술자의 목소리를 드러낸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암시 하는 작품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상섭의 이번에 EBS에 나온 임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제의식을 강력하게 표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만 했거든요. 물론 심리도 나오지만 심리가 나왔다고 해서 주제의식이 표출된 건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곰곰이 씹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 개입이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더 큰 개념입니다. 직접 제시한 것 중에서 개입을 해서 서술자의 존재, 서술자의 어떤 목소리가 진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예를 들면 길동이 쫓겨나 집을 나서면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길동이 그 초란이한테 모함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니까 집을 나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겠는가. 이게 불쌍하다. 근데 길동이가 불쌍하다고 하는 이 감정은 누구 거예요? 길동이 겁니까? 초란이 겁니까? 길동이 아버지 겁니까? 독자나 관객들 겁니까? 바로 서술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거든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많이 한 거예요. 이를테면 영화 속에서 어떤 배우들의 대화나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객들이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감독이나 어떤 나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죠. 세상에. 오케이? 고소설로 갈수록 그러니까 많은 겁니다. 현대소설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자가 너무 작품 속에 나대는 것을 우리가 개입이 됐다, 목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이라든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물이나 현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드러났을 때 논평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 예를 들면 저 나쁜 놀부는 보소. 놀부가 나쁘다라고 서술자가 평가하잖아요. 이 몹쓸 놈의 세상, 이 현실을 몹쓸 놈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옹점이만한 주체적 인물은 찾기 어렵다. 최고 주체적이다. 이건 긍정적 평가를 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인물이나 현실에 대해서 했다. 이게 논평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때 논평적 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나 관객을 향하여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어요. 심청에 저 거동 좀 보소라고 독자들한테 서술자가 직접, 이때 서술자의 존재가 드러나고 말죠. 이때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다,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경우에 쓴다. 이 점을 명백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서 비교할 것은 뭐냐면요. 뭐 소술자의 목소리나 논평적 개입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년이 흘렀다. 그녀는 변했다. 이것은 객관적인 제시입니다. 9시 뉴스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설악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자동차 구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개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 해설, 분석. 그러니까 서술자가 주관적인 추측을 한다거나 그 이유를 나누어서 설명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가 변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술자의 해석, 해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건 아까 세 가지. 자신의 감정, 생각,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말 걸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심리 속으로 들어간 것은 심리 묘사죠. 심리 분석, 내면 풍경. 특정한 인물만 들어가면 선택적 자가 시점이다. 묘사는 외양 묘사, 행위 묘사. 오케이. 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논평적 개입은 다르다. 꼭 염두에 두시고 기출문제로 확인 한번 해볼까? 자, 숙향전에 보면은 숙향이가 이제 갈 곳 정처 없이 방황하는 대목이죠.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이건 뭐예요? 그건 중계방송하는 거잖아요. 이건 객관적 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보면은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지 개입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뒷국 같은 경우는 먹은 후에 어떤 약물을 딱 먹으니까 천상의 일이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이 다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숙향이가 어리지만 그 경액이라는 약을 먹으니 세상 일을 자기의 과거 전생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마음은 어른이라. 근데 이런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건 객관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에 보시면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다는 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자기의 주관을 쓸 수도 있고 서술자의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서술자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직접 제시. 예.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음은 어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미음에 보면은 연약한 몸이 큰 칼을 쓰고 형틀을 메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숙향이가 이선하고 사겠다는 죄 아닌 죄로 이선이 아빠한테 두들겨 맞죠. 예, 지방 관리한테 명령을 했거든요. 이선이 아빠가. 그렇게 붙들려 가니 절반은 죽은 사람이다. 근데 절반은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서술자가 설명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냐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냐 이것을 묻는 문제죠. 이게 틀려서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의 층위에서 심리냐 위양 묘사냐 관찰적 거리를 두고 심리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보냐 서술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냐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서술자의 주관적인 개입이냐 그리고 개입 중에서도 서술자의 감정이냐 아니면은 인물이나 현실을 평가하는 것이냐 관객에게 말을 거는 것이냐 이 층위를 아주 날카롭고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시남정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두 부인도 말리나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서술자죠.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술자가 너무 그 사시를 보호해 주던 두 부인이 떠나가고 나서 사시가
어떻게 사실을 쫓아내고자 하는 남편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 주체가 서술자인 거죠. 이게 서술자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고하고 통곡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이 서술의 칭의하고 이 서술의 칭의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으니까 맞다. 됐습니까? 자, 관촌수필에서도 보면 쭉 이제 옹점이의 행위나 행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서술을 하다가요, 어느 부분에 가면은 서술자 개입이 진하게 나와 있는 대목이 있거나, 네, 이런 대목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가 나무함이 예사이고 말을 안 하면 병신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의식, 주체성이란 말을 6.25 동란 직후에 뭐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말이 막 유행했거든요. 외래어보다 막연하게 개나 거리나 직거래 되지 않으면은 행세를 못할 줄 알던 많은 사람들을 보아온 터여서,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막 개나 거리나 주체성, 뭐 주체의식 막 이런 말을 막 직거래 된다. 여기에서 그 세태를 약간 비판하는 어조가 좀 있거든요. 그러한 천한 말을 옹점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서 보여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옹점이의 태도를 주체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한 정신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위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술자인 나가 직접 나와서 옹점이만한 주체적인 인물은 나는 보지 못했다. 옹점이가 최고 주체적이다. 뭐 개나 거리나 막 주체의식을 이렇게 막 나발나발 하고 다니는데, 옹점이는 온몸으로 주체적인 행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온몸으로 보여줬던 가장 주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술자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서술자 개입이다. 어때요? 맞죠? 인물평가 긍정적으로. 맞죠?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옹점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주제의식이에요. 표출. 그렇게 서술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냈다. 서술자 시각을 드러낸다. 맞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 대화라든가 행위 묘사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짧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확고한 관념을 굳히는데 이 말을 세트로 익혀두시는 게 최고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올해 이제 나올 만한 장경전, 이 작품, 제가 장경전이라는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소씨는 초운의 지무와 승상의 애중함을 시기한다. 해코자 하더니 승상 없는 태를 따서 개교를 생각하고, 심리죠. 생각하다, 이건 심리입니다. 서술자 개입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정사운이 간파에 대의하여 크게 기뻐하여, 이게 심리죠. 즉시 답서를 주거늘 손침이 돌아와 전하니 소씨가 기꺼하여, 이게 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심리로 들어간 것이지 개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 우리가 촉망 중에 어찌 처치함을 생각하겠는가. 두 명의 부인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소씨가 초운이를 모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정부인 두 명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겠는가라고 지금 인물의 대사로 나온 거죠. 인물의 대사는 심리도 아니고 행위묘사도 아니고 뭐예요? 서술자 개입도 아니고 그냥 인물의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이때 소씨는 모든 노복을 분부하여 정사운이 옴을 기다리니 잠든 후 과연 사운이 가정을 데리고 바로 문을 깨치며 들어오거늘.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정보 전달이죠. 그것도 소씨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씨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소씨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이는 진씨가 돌아와서 자기 시비 향란에게 말하기를 운랑의 빙옥 같은 초운입니다. 절개로 누명을 실어 죽게 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그러니까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이것은 서술자
개입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인물의 말이에요. 인물의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보면 제가 낸 문제에 AS2를 설명하고 적절치 않은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5번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서서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근데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것은 대사지. 인물의 대사지 서술자의 목소리 개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 내용을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자,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택하여 서술한 특징을 보인다. 이 보기 내용을 곰곰이 익히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력과 과정에 대한 정보. 이건 객관적인 정보예요. 이때는 서술자와 거리가 가까워진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서술자와 독자가 가까워지거든요. 둘째는 내면 심리 속으로 들어가 분석한다. 이때는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가까워져요. 인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또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술함으로써 그 인물의 시각을 대변한다. 아까 그 기다리고 있는 소 씨의 입장에서 과연 들어오더라. 소 씨의 입장에서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나 대사를 있는 그대로.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서술자 직접 제시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준다. 이때 독자들의 인물을 보다 가까이 느끼게 되고 서술자를 못 느끼게 되거든요. 서술자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외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서술의 층위를 몽땅 다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영상을 돌려서 계속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 메일로 연락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혜택을 보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아까 말했듯이 정보 제공, 서술자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서술자하고 독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꺼워했다. 내면 분석하기 때문에 서술자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또 C는 서술자가 인물의 대사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은 인물과 가까워지고 서술자와는 멀어집니다. 보여주기니까. 아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은 서술자의 존재를 못 느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D는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소 씨의 입장에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인물의 관점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 5번이 틀려서 답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서술자의 시각, 서술자의 개입, 논평적 개입, 주제의식을 표출한다, 작가의식을 드러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의 세트의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평가원 시험이든, 특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문학을 전공하신 소설 전공자이신 선생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서술자의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꼭 집어서 판가름할 수 있는 연습이 제1차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은 크게 세 가지였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감정 표출, 서술자의 감정 표출, 인물이나 세태에 대한 평가, 독자에게 말 걸기.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서술의 층위가 심리냐, 외면 관찰이냐, 그죠? 인물의 대사냐, 그 다음에 서술자의 주관적인 추측이냐, 더 나아가서 개입이냐, 이런 층들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될까 안 될까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될 일은 되게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여한이 없이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실험을 하고 충분히 경험을 해본다. 이런 자세.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여한 없이 후회 없이 할 것을 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될 일은 될 것이고, 수차례 해도 안 될 것은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배짱 아닌 배짱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